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훌륭한 소설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도리스 레싱은 바로 그러한 작가입니다. 도리스 레싱의 작품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여성의 삶과 사회적 차별, 인간의 자유와 억압, 전쟁과 식민주의, 그리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소설을 읽다 보면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함께 성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도리스 레싱의 대표작들은 20세기 사회가 겪은 변화와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억압하는 것일까? 왜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도리스 레싱은 이러한 질문들을 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녀의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대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작품을 이해하면 작가의 생각을 만날 수 있고, 작가를 이해하면 그가 살아간 시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리스 레싱의 작품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리스 레싱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리스 레싱은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활동은 1950년대부터 할 수 있어요. 1949년에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이주하면서 그녀가 영국으로 갔을 때 들고 간 게 있었죠. The Grace is Singing이라는 그녀의 최초의 소설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와서 직접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온 작품들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의 최초의 작품은 The Grace is Singing입니다. 이것은 도리스 레싱이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주변에서 보고 느끼고 직접 피부로 닿았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흑인과 백인과의 그런 갈등 문제, 그리고 백인 사회에서의 그런 백인 우월주의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The Grace is Singing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보면 The Grace is Singing은 플립은 노래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메타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플립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이 플립을 어떤 흑인의 메타포를 두고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 이런 게, 존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 전체 도리스 레싱의 작품에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이어서 1952년도에 마르사 퀘스트란 작품을 썼어요. 마르사 퀘스트는 도리스 레싱이 14살까지 학교 정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 다른 활동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정말 끊임없이 했지만 타자수로서의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은행의 직원 뭐 이런 아주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찍 또 집에서도 독립해 나왔죠. 그래서 생활을 했었고 도리스 레싱이 작가로서 이렇게 굉장한 작품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책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것들이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을 그 아프리카에서 생활했던 게 작가로서의 큰 힘이 되었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죠. 자, 세 번째 작품은 A Proper Marriage. 자, 1954년도에 거의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거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 있죠. A Proper Marriage, 적절한 결혼. 그래서 여기서도 도리스 레싱의 자서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돼 있어요. 그 다음에 A Reprieve from the Storm, 잔잔한 물결. 그러니까 폭풍 속의 잔잔한 물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작품 들어가면 또 하나 있는 게 The Four Gate City라는 게 있어요. 사대문의 도시라는 그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 나오죠. The Four Gate City 1969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건 이 The Four Gate City라는 작품과 그리고 Martha Quest, A Proper Marriage, A Reprieve from the Storm 요 네 개의 작품을 도리스 레싱의 Children of Violence라는 작품으로 묶어서 설명을 보통 합니다. Children of Violence, Violence는 그 폭력이죠. 폭력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폭력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either for Gate City, 그다음에 Martha Quest, Ripple, From the Storm, A Proper Marriage 이렇게 4개 작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The Four Gate City 이 4개의 시리즈로 나온 폭력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Violence라는 작품에 요 작품 잠깐 언급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The Four Gate City는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 들어가면 4개의 문이 있는 도시예요. The Four Gated. 4개의 문이 있는 도시. 이게 어떤 거냐면 작품 뒤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4개의 문은 여기에서 동양과 서양과 이 모든 인종 그리고 모든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핵전쟁, 핵무기, 핵전쟁 이후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게 아니라 여기가 다 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hildren of Violence까지 설명했고 이 1950년대 레싱이 작품을 시작할 이때에 초반에 in the early 1950s she confronted racism. 자, 여러분 racism 하면은 인종. 그러니까 레싱의 특이한 사항이 아프리카에서 유년과 청년기를 보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인종차별주의 관련한 얘기들을 정말 그 초반엔 많이 다뤘었고요. These novels are based on her experience in Rhodesia. 레싱이 살았던 그 로디지아, 지금의 짐바브웨에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1950년대 작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는 어땠냐? 자,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받아야 될 게 있어요. 도리스 레싱이 200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여기에 굉장한 작품이 1960년대에 나옵니다. 여기 The Golden Notebook이라고 보이시나요? The Golden Notebook이라는 이 작품을 도리스 레싱 하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문으로 리스닝 하실 수 있게 먼저 제가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In the 1960s, she explored issues ranging from women's engagement with matters of gender to mental breakdown in The Golden Notebook. This book is generally considered her best novel. It is still selling steadily.
In the early 1960s, she explored issues ranging from women's engagement with matters of gender to mental breakdown in The Golden Notebook. This book is generally considered her best novel. It is still selling steadily. 네, 자,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든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골든 노트북은 도리스 레싱의 가장 베스트 나블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 하면 골든 노트북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The Grace is Singing은 레싱의 첫 번째 작품이고 거기에서 담는 의미가 레이시즘을 많이 담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 건데 도리스 레싱 하면 The Golden Notebook을 봐야 되는 이유가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을 선정을 할 때 이 골든 노트북에 큰 점수를 많이 줬어요.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In the early 1960s, she explored issues ranging from women's engagement with matters of gender to mental breakdown. 자, 이 작품은 특별히 앞에서 1950년대는 주로 인종 간의 그 흑인의 문제, 흑백 갈등의 문제 이런 게 다루어졌다면 1960년대 가서는 도리스 레싱은 이 여성의 참여의 문제, 그 젠더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특히 이 작품에서 mental breakdown, 자, mental은 정신적인 그 breakdown 상태를 얘기한 거죠. 이 골든 노트북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번역된 소설로만 해도 3권까지 번역이 됐죠. 1, 2, 3권. 처음엔 1, 2로 됐다가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원서도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의 구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시작을 해서 끝까지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책 구성부터 다릅니다. 어떤 식의 구성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 애나라는 여성이 정신적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생활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직업으로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혼 후에 그 본인의 사랑의 문제, 그리고 소설 속에 소설 전개하는 것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 활동으로 공산당에서의 활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분리되어 있는 본인의 그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노트 5권을 갖다 놓고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해당하는 거를 쓰죠. 그래서 검정색에는 아프리카에서의 그런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노란색에다가는 자기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책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각각 분리해서 놓죠.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들의 노트를 놓고 각각 분리해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제목의 골든 노트북은 뭐냐? 이 작품이 계속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서 나중에 마지막 챕터 들어가서 골든 노트북, 그러니까 황금빛 노트에다가 그동안에 각각 분리돼서 갈등했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골든 노트북에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파되어 있던 그런 문제를 하나로 정리를 해서 이 작품의 마무리 부분에 가서 주인공 애나가 자기의 삶이 편파되어진 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구성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스웨덴 할리먼에서 도리스 레싱의 골든 노트북을 칭할 때 편파된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로 모아놓는 대단한 책으로 칭송을 했었던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도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되죠. 그래서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황금빛 노트북,
황금빛 공책 이렇게 도서관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긴 겨울 또는 여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름대로의 내가 갈등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에서 이 작가는 어떻게 작품 속의 주인공 애나가 본인의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그 레싱의 또 다른 60년대 나온 작품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A Man and Two Women 이렇게 1963년도에 나온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African Stories 이것은 단편이에요. 단편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In Pursuit of the English 요것은 에세이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Rand Rock 요거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1960년대 꼭 짚어야 될 작품은 The Golden Notebook과 The Forgotten City 요거 두 작품을 중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The Forgotten City 이 작품은 그 남녀 간에 그 다음에 흑백 간에 이런 그 상하 고위 간에 이런 차별이 아닌 그 다 중요한 모두 타자까지 여기서 타자라고 한 건 우리가 이제 원문에서는 the other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중요함을 강조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스 레싱은 어떠한 그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가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한번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1970s, she wrote about the importance of coming to terms with inner space in Briefing for a Descent into Hell and the Memoirs of a Survivor. In the 1970s, she wrote about the importance of coming to terms with inner space in Briefing for a Descent into Hell and the Memoirs of a Survivor. 네, 자, 1970년대 작품 세계는 특히 어떤 걸 썼냐면은 앞에서는 1950년대 인종 간의 갈등이었었잖아요. 백인과 흑인과. 60년대는 남녀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70년대는 이 작품의 세계가 inner space. 자, inner space는 그 내부의 문제입니다. 작품의 In Briefing for a Descent into Hell. 자, hell 지옥이잖아요. descend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보고서라는 건데 여기에 그 주인공이 그 내부의 본인 내부의 어떤 내적 갈등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The Memoir of a Survivor. 자, survivor는 생존자 이런 겁니다. 생존자. 자, 생존자의 비망록. 이것도 번역돼 나온 책이 있는데요. 생존자의 회고록 이런 식의 나오는 거고요. 이 Briefing for a Descent into Hell 이것은 지옥으로의 하강 이렇게 해서 번역된 소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당히 많은 소설이 한국에도 소설이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어떤 거냐? Inner Space의 문제다. 네, Inner Space. 그러니까 내적 갈등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작품이 대표적인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두 개 소개한 거 말고도 The Summer Before Dark 자 해질녘의 여름 이렇게 해서 1973년에 나온 거고요. A Small Personal Voice 자 이것은 작은 개인의 목소리인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1974년도에 나온 A Small Personal Voice는 소설이 아니고 그 레싱이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산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흑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담은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The Personal Voice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싱 작품 하면 아주 또 높이 사는 작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Tulum 19 1978년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단편 소설로 우리가 단편 중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Tulum 19는 제목이 19호 실로라는 작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구실로라고 소설 제목을 서점에 가서 찾으면 안 나올 거고요. 단편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툴룸 90는 식구실로 가다. 그래서 식구실로 가는 게 이게 뭐지? 어떤 소설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단편 소설의 특징은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꺼내서 한번 앉아서 그냥 쭉 한번 책장을 넘기며 볼 수 있는 분량이 단편소설의 분량이고 단편소설의 정의로 들어가잖아요. 툴룸 90는 그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러나 이 툴룸 90는 그 짧은 분량에 비해서 담고 있는 메타포,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식구실로 가다의 그 작품도 꼭 한번 읽으면 좋을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carstar Colonized Planet 5 1978 1978년도에 쓰여진 이 작품은 공상과학, 그러니까 도리스 레싱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종차별의 문제라든가 남녀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내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핵무기, 핵전쟁 이후의 인류의 삶에 대해서까지 다루는 아주 주제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리스닝 하시면서 다음 제가 198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1970s, she wrote about the importance of coming to terms with inner space in Briefing for a Descent into Hell and the Memoirs of a Survivor. In the 1970s, she wrote about the importance of coming to terms with inner space in Briefing for a Descent into Hell and the Memoirs of a Survivor. In the 1980s, she probed both the human and inhuman face of terrorism in The Good Terrorist. The Making of the Representative for Planet 8. The Diaries of Jane Summers. The Good Terrorist. The Fifth Child. Particularly Cats and More Cats. In the 1980s, she probed both the human and inhuman face of terrorism in The Good Terrorist. The Making of the Representative for Planet 8. The Diaries of Jane Summers. The Good Terrorist. The Fifth Child. Particularly Cats and More Cats.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도리스 레싱은 Human and Inhuman Face of Terrorism in The Good Terrorist. 자, 그녀의 또 대표적인 작품이 1980년도에 Good Terrorist라는 작품에서 그 테러리즘에 관한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두 면을 다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의 또 하나 그 1980년대 중요 작품 중에 The Good Terrorist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또 그 영국 공산당 활동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experience 경험을 작품에다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조리스 레싱이 그 초반에 그런 커뮤니스트 파티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지만 평생 공산당 활동을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리스 레싱의 어떤 사회 문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방송에서나 어떤 인터뷰를 꺼리는 그러한 작가는 아니었고요. 늘 어떤 사회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작가적 주장을 작가로서의 갖고 있는 그러한 주장을 늘 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라는 작품도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980년도에 또 대표적인 작품이 The Fifth Child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The Fifth Child는 다섯 번째 아이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우리 소설에 여러분 번역되어서 한국에도 있어요. 다섯째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민음사에서 나온 건데요. 다섯 번째 아이, 이렇게 다섯째 아이인데 아주 단란한 가정입니다. 단란한 가정에서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었고 그 시설에도 맡겨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particularly cats and more cats
자, 도리스 레싱을 보면 도리스 레싱에 관한 얘기를 보자면 도리스 레싱은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 고양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고양이에 관련된 그러니까 고양이의 움직임, 고양이의 생태 뭐 이런 것들을 작품에 정말 고양이 얘기를 많이 다뤘다라고 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Particularly Cats and More Cats라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여기 Diary of Jane Summers 이것은 제인 서머즈의 일기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자서전적이긴 하지만 인물을 이제 달리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제인 서머즈의 여러 가지 일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앞에서 나왔던 것과 함께 이 Making of the Representative for Planet 8 이것도 핵전쟁, 핵폭탄 전쟁이 있은 이후에 지구에 관련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작품 세계가 이렇고요. 지금 굉장한 작품들이 많죠. 1950년, 60년, 70년, 80년 거의 연도별로 작품이 정말 많아요. 자, 그렇다면 1990년대는 도리스 레싱이 활동을 했을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도리스 레싱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역시 1990년도에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the 1990s, she wrote two autobiographies, Under My Skin and Walking in the Shade. London Observed. Under My Skin. Vol. 1 of my autobiography, to 1949. Spice I Have Known. Love Again. Walking in the Shade, 1949 to 1962. Mara and Dan. In the 1990s, she wrote two autobiographies, Under My Skin and Walking in the Shade. London Observed. Under My Skin. Vol. 1 of my autobiography, to 1949. Spice I Have Known. Love Again. Walking in the Shade, 1949 to 1962. Mara and Dan. 자, 1990년대 러싱은 두 개의 autobiography, Under My Skin and Working in the Shade 두 개의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레싱의 자서전적인 얘기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Under My Skin은 1949년까지 그러니까 1949년이 레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였거든요. 1949년에 피터라는 이름의 아들과 그 다음에 The Grace Singing이라는 원고 출판되지 않은 그 원고를 들고 아프리카에서 떠나오는 그 해가 1949년도입니다. 1949년도에 나와서 1950년에 그 작품을 발표하게 되죠. 첫 작품을. 그래서 1949년까지 그녀의 삶을 담은 게 Under My Skin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고요. 그 다음에 1949년부터 1962년까지 그녀의 두 번째 자서전을 Working in the Shade라는 그늘 속에서 걷는 그 Working in the Shade라는 제목으로 autobiography를 썼죠. 자서전을. 그래서 이 도리스 레싱을 공부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공부하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자서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1990년대부터 도리스 레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그 이전에는 거의 도리스 레싱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스 레싱에 대한 작품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시에 지금 보시면 Working in the Shade 1997년도에 출판됐고요. Under My Skin은 1994년도입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을 실제로 판매되자마자 구하려고 정말 많이 애쓰고 돌아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처럼 그렇게 쉽게 인터넷 구매나 이런 게 직구 구매가 쉽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 자료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을 구하러 다녔던 기억들이 지금 새록새록 하네요. 런던 observe라는 이 작품은 뭐냐면 런던을 관망하는 observed. 그래서 여기 런던 observed는 단편들을 모아놨는데 소설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
레싱이 아프리카에서 유년과 청년 시기를 보내고 그 성년, 그러니까 29살 때 나왔으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생활했던 그 여인이 이제 아주 복잡한 런던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직접 본인이 경험한 얘기들을 에세이 형태인데 소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 에세이 형태는 아닌 그런 작품을 런던 업저브드에서 담아놨어요. 뭐 거기에 예를 하나 들면 프린시플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프린시플 하면은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도로에서 그 차가 양쪽에 머리를 맞대고 길게 양쪽으로 줄을 늘어서 있으면서 그 운전자들이 나와서 서로 양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런던의 한복판의 한 거리, 그 도로의 한복판을 묘사한 그런 작품이 여기에 또 들어있죠. 런던 업저브드에. 그래서 The Principle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대, 그럼 이제 2000년대에는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 books, her latest book, The Clapped. 자, 이 clapped는 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극이라는 건 예를 들어 바위와 바위의 틈, 그 틈을 clappe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목이 The Clapped입니다. The Clapped is preoccupied with how women and men manage to live alongside each other. 그 남자와 여자와 그 서로 간에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간극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틈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를 다룬 게 클래프트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그 외에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The Sweetest Dream 이런 작품도 있고요. On Cats 고양이에 관한 역시 고양이 정말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조리스 레싱입니다. 그 다음 작품이 2003년도에 The Grandmothers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 다음 The Story of General Dan, 그 다음 The Clapped 2007년에 나온 거죠. 거의 이게 조리스 레싱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간단한 어떤 에세이집도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는 The Grandmother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Grandmothers는 그 제목이 할머니들 이렇게 쓰여지겠지만 우리말로 그렇지 않고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노리스 레싱은 지금까지 소설을 쭉 써오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본인이 생활했던 아프리카에서의 그 흑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간의 어떤 내적 갈등의 문제, 여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Grandmothers에서는 사실 그 구성이 그런 거죠. 두 여성이 굉장히 친한 근데 그 두 여성이 되게 친한데 거기에서 각각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크로스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작품을 보게 됐어요. 영화로도 사실 만들어졌었고 어찌됐든 도리스 레싱의 작품 세계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주제의 범주도 상당히 넓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작품 소개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리스 레싱의 뭐 작품 대표적인 The Grass is Singing과 그 다음에 이거 외에 그 수상한 경력도 상당합니다. 노벨문학상을 탄 걸로만 알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도리스 레싱의 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